안녕하세요. 네, 2023년도 건설 분야 스케치업 1차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호건코리아 김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일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한 2회 정도 추가로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애드온 프로그램인 모델러 시리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러 시리즈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웨비나를 통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스케치업에 애드온으로 설치하셔서 건설 분야에서 모델러 시리즈로 활용할 수 있는 애드온 제품에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웨비나를 2개의 제품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프레임 모델러라는 제품하고 S 플러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프레임 모델러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골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S 플러스는 철골 구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애드온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이프 덕트 모델러에 제가 노란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파이프 덕트 모델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존과 비슷한 과정으로서 기본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업무에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들어주시면 오늘 웨비나가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아젠다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모델러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파이프 덕트 모델러를 어떻게 설치해서 스케치업에 셋업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이프 모델러의 작도 방법과 그리고 편집 방법, 액세서리 삽입, 행거 배치와 유체 흐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덕트 모델러도 동일한 방식으로 덕트 작도 방법과 그리고 디퓨저 배치, 플렉시블 덕트 모델링, 그리고 액세서리 삽입, 그리고 자동 모델링, 행거 배치, 그리고 물량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한 아젠다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모델러 시리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웨비나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캐드 등 2D 프로그램에서 설계된 파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케치업의 도면을 직접 불러와서 기준 도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또는 상급자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2D 도면을 직접 보시면서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프레임 모델러를 활용하시거나 S 플러스를 활용하셔서 건물 골조를 모델링 하시면 되고요. 각 공정에 따라서 거푸집, 자동 배치 및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 폼워크 모델러라는 게 있습니다. 폼워크 모델러를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철근 모델링과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 리바 모델러, 그리고 파이프 덕트를 자동으로 모델링 해주는 모델러를 통해서 각 공정에 따른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한 상세한 모델링이 완료가 되면요, 공사 내역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견적서, 기초자료 또는 물량 산출 검증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직접 건물을 지었을 때 원자재의 물량과 비용, 그리고 가상으로 모델링 했을 때의 자료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봄으로써 건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더욱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건물의 골조를 모델링 하고 나서 진행되는 공정 중 하나인 파이프 덕트 모델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 덕트 모델러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빌딩 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주소는 www.sketchup.buildingpoint.co.kr입니다. 네. 프로덕트, 그 메뉴 상단에 보시면 프로덕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덕트를 클릭을 하시면 판매 제품에 대한 종류가 아래쪽으로 쭉 펼쳐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파이프 모델러, 덕트 모델러를 클릭을 합니다. 화면에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면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PC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고 나서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 덕트 모델러 설치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기존 그 소프트웨어 설치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다음 누르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설치할 모델러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구매하신 그 모델러 시리즈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스케치업 버전을 선택하는 대화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시면 스케치업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스케치업 버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마침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보면요, 10번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모델러와 덕트 모델러의 툴바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콘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라이선스와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활성화가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2번에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된 10번하고는 달리 12번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돼서 사용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 덕트 모델러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 덕트 모델러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파이프 모델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의 배관과 배관 액세서리를 쉽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또 추가적으로 물량 산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파이프 작도, 파이프 라벨 생성, 물량 산출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케치업 2021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명령어 구성은 도구 모음 툴바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설명드리면 파이프 모델러 팔레트 실행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거 배치 아이콘, 그 다음에 파이프 라벨 작성 아이콘, 그리고 라이선스 관리 아이콘,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기능인 첫 번째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요, 파이프 모델러 도구 팔레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파이프 작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의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파이프 모델러를 처음 설치했을 때 등록되어 있는 파이프들 이외에 사용자 설정 파이프의 목록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파이프 배관 모델러 도구 팔레트 배관 쪽에 보시면은 파이프 카탈로그와 관경, 간격 띄우기, 그리고 측면, 파이프 작도, 그 다음 편집, 물량 산출까지 대부분의 파이프 모델러 기능들은 이 그 도구 팔레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또 액세서리도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럼 2D 파이프 작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프 모델러 도구 모음 툴바는 파이프 모델러 도구 팔레트, 그 다음 행거 배치, 파이프 라벨링, 파이프 모델러 라이선스로 이렇게 4가지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모델러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요,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이프 작도를 실행하실 때 파이프 카탈로그에 보시면 파이프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파이프 관경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 간격 띄우기 값, 그리고 측면, 그리고 파이프 작도 실행, 파이프 환경 설정, 그리고 파이프 편집 아이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물량 산출 아이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카탈로그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파이프의 종류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이프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경은 여러분께서 그 지정된 목록에 따라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관경을 입력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파이프 사이즈 칼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유량과 압력 손실, 유속 개수 값을 입력을 하면 관경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관경을 계산하시고 나서 호칭경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관경이 호칭경에 따라 바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격 띄우기 값은 Z축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프 모델링이 어느 위치에서 모델링이 되는지, 어느 높이에서 모델링이 되는지 그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을 입력을 했으니까 파이프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 파이프의 중심점 기준으로 Z축 원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원은 동그래 보이지만 정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선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지금 만약에 측면이 12로 되어 있으면 12개의 선이 모여 가지고 원의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측면의 값이 높아지면 모델링 용량이 많아질 거고요. 대신에 퀄리티는 좋아지겠죠. 근데 측면의 값이 낮아지면 퀄리티는 나빠지는 대신에 모델링 핸들링 하기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면의 값을 6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요, 육각형 형태로 파이프가 보이게 되겠죠. 배관 기본값 설정에는 여러가지 그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설정을 좀 잘 확인하셔야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연결 부위들을 스무스하게 연결해서 모델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D 파이프 작도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파이프 카탈로그에서 파이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경을 직접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이프 calculation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셔서 파이프 관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값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측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델링 퀄리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작도를 진행을 하십니다. 2D 파이프 작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상에서 그냥 모델링 하시면 그 간격 띄우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 띄우기만큼 높이대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치업 그 라인 그리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에서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관경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경을 변경하시면서 명령어에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관경을 변경하면 연결점들이 그 변경된 관경대로 수정이 돼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간격 띄우기 값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센터점부터 Z축 원점까지 확인해 보면 입력한 대로 이 파이프 높이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 제가 모델링 하면서 관경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뀐 부분에 이제 연결점도 저렇게 각 관경에 맞게끔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마지막 그 모델링 마칠 때 기존에 이제 파이프에 연결을 좀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 연결된 부위도 처음에 그 파이프 설정값 있잖아요. 그 설정값 설정한 대로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파이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3D 파이프 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도를 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관경을 선택하고요. 배관 기본값 설정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하고요. 파이프 작도를 시작합니다. 3D 파이프 작도는 간격 띄우기 값이 필요가 없잖아요. 3D 상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값이 필요 없고요. 원하는 곳에서 클릭해서 작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XY축으로 작도를 진행하시다가 Z축은 이제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면 Z축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XY축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화살표 왼쪽 키를 다시 눌러서 리턴 하셔가지고 또 XY축으로 작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중간에 관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유체 흐름 표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체 흐름을 표시하려는 파이프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동적 구성요소, 구성요소 옵션이라는 기능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창이 나타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Flow Direction Visible 값을 하이드에서 Show로 바꿔주시면 파이프의 유체 흐름을 파이프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유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메뉴거든요. 네, 이따가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의 파이프를 유체 흐름 방향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시고 나서 이제 다른 파이프도 동일하게 한번 유체 흐름을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파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네,
하이드가 되어 있는 것을 show로 바꾸시면 유체 흐름이 파이프에 표시가 됩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 유체 흐름이 표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유체 흐름을 반대로 표시를 하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하시는 파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구성 요소 옵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세 번째 메뉴 리버스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체 흐름 표시가 이제 반대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3D 파이프 작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유체의 흐름도 동시에 한번 표시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2D 작도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3D 작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작도를 진행하게 되면 더욱더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하게 그리고 빠르고 손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축을 바꿀 때는 XY 축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축을 바꾸시고 싶은 경우에는 왼쪽 마우스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축을 바꿔야 된다는 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D 작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 2D 작도는 평면상에서 파이프를 모델링 하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값이 필요하지만 3D 작도에서는 간격 띄우기 값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프 편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제가 미리 작도를 좀 해놨는데요. 부분적으로만 작도를 진행해 놨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도를 진행해 놓은 파이프에다가 각각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프 카탈로그에서 파이프 관경과 파이프 작도 환경 설정 값을 모두 설정하고 나서 파이프 편집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메인 배관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될 가지 배관 근처에 커서를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연결 가능한 경로와 함께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경로로 파이프를 작도를 할 경우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의 배관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순서가 메인 배관 클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배관 클릭을 하실 때는 배관이 연결되는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로를 확인하시고 나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프 편집하는 방법이 다 끝났고요. 파이프 편집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T자 엘보 삽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 모델러 툴바에 보시면 라벨 기능이 있는데요. 라벨 기능을 라벨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나서 파이프에 가셔가지고 스케치업 기능처럼 똑같이 파이프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빼게 되면 파이프의 관경과 그리고 길이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값, 간격 띄우기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를 라벨링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라벨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벨링 할 때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순번이 자동적으로 붙게 되고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파이프를 모두 라벨링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라벨링 하는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액세서리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 액세서리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이제 작동된 파이프에는 밸브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 밸브를 클릭하시고 밸브의 종류 중에 현재 작동된 파이프의 관경과 일치하는 밸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프 근처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그 임시로 파이프에 딱 이렇게 걸쳐질 거예요.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가셔가지고 한번 클릭을 하면 배치가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브 쪽에 이제 헤드가 있잖아요. 헤드 방향을 정하시고 싶으시면 각도를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로 클릭을 한번 더 해주시면 헤드까지 완벽하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배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밸브 중에서 볼 밸브를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파이프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가셔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나서 네, 헤드의 방향을 정하는 두 번째 클릭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네, 두 번째 볼 밸브도 다시 한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도 지정해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밸브 하나도 클릭하시고 네, 화면에 이제 각도가 표시가 되죠. 몇 도인지. 그래서 회전된 각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밸브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마감부 캡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도 네, 편리하게 위치에 가셔서 자동적으로 저렇게 얹혀지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도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쉽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쉽게 파이프 액세서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쉽죠? 네, 근처에 가셔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클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모양 확인하셔가지고 헤드의 각도 수정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 네, 그 밸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액세서리를 삽입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뭐 그 기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처에 가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삽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파이프 액세서리 삽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파이프 행거 배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프 행거를 배치하기 위해서 3D 작도 기능을 통해서 PVC 파이프를 한번 임의로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이제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 작도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네, 원하시는 위치에서 작도를 그대로 3D 작도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임의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모델링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요. 툴바에 보시면 행거 배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UI 창이 나타나면 우선 행거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앵커의 고도 값과 행거 배치 간격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 두 개를 모두 입력을 하시고 나서 하나만 배치를 체크해 보고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용자가 여러분께서 행거를 배치를 할 때 원하는 위치만 클릭하셔가지고 한 개씩만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 체크를 풀고 나면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서 저렇게 파이프 행거 배치 간격이 있잖아요.
그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저렇게 편리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거 배치가 조금 너무 조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행거 배치 간격의 값을 조금 늘려가지고 저렇게 보기 좋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 배치하고 나서도 이 물량도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배치하셔서 물량 산출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거 배치 기능도 아주 쉽죠? 파이프 액세서리 기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모델러 그 마지막 기능인데요. 물량 산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 그 모델러의 팔레트에 가셔가지고 물량 산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나서 물량 산출을 진행할 객체를 영역으로 저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엔터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라고 이렇게 그 대화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시고 나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나면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CSV 파일 형태인데요. 한 개는 원시 물량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그 물량 산출하고자 하는 영역을 모두 지정을 했잖아요.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모두를 좀 디테일한 물량을 저렇게 뽑아주는 원시 물량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일이고요. 그래서 값들 보시면 파이프 관경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스펙별로 다 저렇게 산출이 되고 밑에 쪽에 액세서리들이 모두 다 저렇게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일 한번 보면요. 처음에 이제 원시 물량 파일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파일 보면 이게 합산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 파일이 필요하시면 그 디테일한 물량 파일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 저렇게 합산 물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두 번째 파일 확인하셔 가지고 물량 산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량 산출하는 방법도 쉽죠. 그런데 이제 그 물량 산출 아이콘을 누르시고 나서 물량 산출할 객체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이 기능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 모델러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덕트 모델러 관련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벤트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덕트 모델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덕트 모델러는 건물의 덕트를 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액세서리, 행거 등을 배치하고 파이프 모델러와 동일하게 물량 산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덕트는 원형 덕트, 각형 덕트라고 하죠. 이제 사각 덕트를 모두 모델링 할 수 있고요. 디퓨저를 배치하고 나서 플렉시블 배관을 쉽게 모델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 모델러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서 행거 배치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덕트를 자동 모델링 할 수 있는데요. 덕트의 경로를 그리고 나서 가지 배관의 풍량을 입력하고 나서 이제 메인 배관 사이즈를 다시 입력하고 덕트 사이즈를 정합법 혹은 이제 등속법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트 모델러도 파이프 모델러와 동일하게 스케치업 프로 2021 버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덕트 작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덕트 작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트 모델러 툴바에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아이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UI가 나타납니다. 사각 덕트, 원형 덕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작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폭과 높이 그리고 바닥 띄우기 값을 입력해서 사각 덕트를 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작도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값을 입력하셔서 작도를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덕트의 관경이 아니죠. 이제 그 폭과 높이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수정하셔가지고 모델링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간격 띄우기 값, 아까 파이프 모델러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죠? 간격 띄우기 값 한번 확인했고요. 중간에 그 파이프의 폭과 폭과 높이가 바뀐 경우에는 저렇게 중간에 연결되는 지점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요. 덕트 이제 그 모델링 환경 설정 값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위를 센터로 연결할 건지 센터 대 뭐 왼쪽, 오른쪽, 미들, 탑 이렇게 연결점들의 그 연결되는 포인트 지점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 작도할 때 조금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작도를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지우고 나서 파이프 작도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지점에 동일하게요. 이렇게 파이프 작도에 연결되는 부위가 모델링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프를 작도를 한 지점에 어떤 연결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툴바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랗게 된 그 노란색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덕트를 모델링 했던 작도에 그 중심선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우시고 다시 모델링을 하시면 이상 없이 작도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3D 작도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프 모델러와 동일합니다. 3D 작도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Z축은 어떤 거였죠? 화살표 왼쪽 키를 눌러서 Z축으로 축을 이제 변경하시고 나서 이제 그 위쪽 방향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XY축으로 리턴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화살표 왼쪽 키를 눌러가지고 그 축을 바꾸신 다음에 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또 관경 바꾸시고 싶은 경우에는 관경이 아니죠. 이제 자꾸 아까 파이프하고 헷갈리는데 폭과 높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동일하게 변경하시면서 작도를 하시면 중간중간 이음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적용돼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 덕트를 한번 모델링 해 봤습니다. 파이프 모델러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또 말씀드린 덕트의 중심선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덕트의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지우셨으면 이렇게 중심선 한번 지워 주시는 게 나중에 뭔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원형 덕트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덕트 모델링은 사각 덕트 모델링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덕트 작도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사각 덕트, 원형 덕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원형 덕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관경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2D 상에서 이제 그리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작도를 원하시는 곳에 이제 작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관경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명령어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계속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직접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 값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그
Z축 원점에서 입력한 만큼 네,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관경 중간에 이제 모델링 하다가 관경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음부도 환경 설정한 값 그대로 저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3D 작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값이 이제 필요 없겠죠. 원하는 곳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값 그대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원하는 관경을 클릭하시고 나서 네, XY 축으로 막 그리시다가 관경 변경하고 싶으신데 가셔가지고 네, 관경 변경하시고 나서 네, 모델링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Z축으로 모델링 하고 싶으시면 네, 화살표 왼쪽 키 누르셔가지고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모델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XY 축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화살표 다시 왼쪽 방향키 누르셔서 리턴 하시고요. 그 다음에 XY 축으로 계속 모델링 쭉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D 덕트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각 덕트하고 원형 덕트하고 크게 이제 작도하는 방법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각 덕트의 경우는 이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원형 덕트하고 그런 그 다른 점을 확인하셔가지고 폭과 높이를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작도를 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중간에 제가 덕트 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실 때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퓨저를 배치를 하고 나서 작도한 덕트에서 플렉시블 덕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가지 디퓨저 타입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디퓨저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UI 창이 나타나면 풍량과 그리고 디퓨저가 배치될 XY 디스턴스 간격을 입력을 하고 배치할 곳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X축으로 갔다가 Y축으로 쭉 가면 이제 그리드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 디퓨저가 배치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퓨저를 덕트에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디퓨저 배치를 할 때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을 했는데 덕트는 그 위에 이제 모델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덕트를 임의로 제가 그 디퓨저하고 디퓨저 사이에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덕트에다가 이 덕트와 디퓨저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덕트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네, 저기 모양 보이시죠? 아이콘 모양이 꼭 플렉시블 덕트처럼 생겼습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시고 나서 덕트의 관경을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메인 덕트를 클릭하시고 나서 디퓨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아주 쉽게 모델링이 되고요. 중간에 만약에 꺾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표현이 됩니다. 중간 지점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그런 포인트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덕트를 선택하시고 나서 연결된 디퓨저들을 영역으로 저렇게 지정을 해주면
한 번에 저렇게 모델링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덕트를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하면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영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퓨저 배치하고 플렉시블 덕트 모델링 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덕트 액세서리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서리 삽입을 위해서 덕트를 간단하게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사각 덕트 모델링 한번 해보고 액세서리 삽입해 볼 건데요. 폭과 높이 선택하고 작도를 진행을 하고요. 네, 덕트 경로에 따라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덕트 관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네, 저렇게 계속 연결돼서 해도 되지만 저렇게 끊고 나서 중간에 또 연결해도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아주 편리하게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덕트 작도를 한번 해봤고요. 덕트 액세서리를 덕트 액세서리 삽입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 형태의 몇 개의 그 UI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원하는 그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근처에 가시면 그 커서를 덕트 근처에 이제 가져가시면 저렇게 삽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 주시고요. 네, 다른 액세서리도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터닝 베인 작도하는 방법인데요. 꺾이는 부위에 터닝 베인을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이는 부위 양쪽에 그 덕트를 클릭을 하면 저렇게 터닝 베인을 쉽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작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덕트 액세서리 삽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터닝 베인도 한번 작도를 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덕트 자동 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덕트 자동 작도는 조금 제가 모델링을 해보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자동으로 좀 그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값을 입력해서 어느 정도 그 덕트의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께서도 이 기능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덕트 경로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바닥 띄우기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라인 그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덕트 작도되는 그 라인을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인 경로를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쪽 경로도 동일하게 저렇게 모델링 하시면 드로잉이죠. 드로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됐으면 이제 그 풍량 아이콘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 풍량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서 가지 쪽 덕트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제 풍량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선택한 가지 쪽 그 덕트에 그 입력한 풍량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 사이즈 계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면 메인 배관을 선택하고 나서 엔터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UI 창이 나타나는데요.
UI 창에서 여러분이 계산 방식, 즉 정합법, 등속법인지 각형 덕트인지 원형 덕트인지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나머지 아래 값들도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별로 덕트의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저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화면처럼 저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자동차 모양처럼 생긴 자동 덕트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동 덕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저렇게 관경이 자동적으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덕트 행거를 배치를 하고 공기 흐름까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트를 간단하게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메인 덕트 배관을 모델링을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메인 배관들이 모델링이 다 되었으면 가지 배관들 쪽도 가지 덕트 쪽도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배관에서 임의로 저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중간에 연결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트 환경 설정 값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작도를 진행하는 거 보시고 계십니다. 네, 공기 흐름을 표시하려면 덕트 액세서리에 가보시면 심볼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폴더가 있는데 그 심볼이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사각 그 덕트의 그 공기 흐름을 표시를 할 건지 원형 덕트의 공기 흐름을 표시를 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각 덕트에 들어가는 공기 흐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거 배치 한번 해볼 겁니다. 파이프 모델러와 동일합니다. 방법은. 그래서 행거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거 배치 간격 입력하시고, 만약에 행거 배치 간격이 너무 촘촘한 경우에는 배치 간격을 좀 더 넓히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만 배치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클릭도 이제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그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그 배치 간격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행거를 저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량도 모두 물량 산출하는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물량 산출할 때도 확인하셔가지고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거 배치를 해봤고요. 중간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공기 흐름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방향도 파이프 그 모델러에서도 유체 흐름 표시하는 그 기능이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방향 바꿀 수 있었잖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구성 요소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 사각 덕트 같은 경우는 위쪽에 배치할 건지 사이드 쪽에 배치를 할 건지 아래쪽에 배치를 할 건지, 네, 그 공기의 흐름 표시하는 것도 방향을 위치의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으로 돌렸죠.
방향도 반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방향이 처음에 이제 배치했던 그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제 됐죠. 네, 그러면 덕트 그 모델러에서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물량 산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모델러와 그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물량 산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물량 산출할 객체를 모두 이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 키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에 가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원시 물량이고 오른쪽이 이제 합산 물량이거든요. 두 개의 CSV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파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합산 파일. 네. 각각의 지금 합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이제 그 삽입한 액세서리하고 행거 관련 물량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덕트 물량 산출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모델러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덕트 모델러 관련한 거,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들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